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등록에 계신 분들은 이런저런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 등록 안 한 것보다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실제 금전적인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귀찮고 피곤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도 복잡하지만 세입자에게 동의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양식이 처음 나왔길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됐네요. 이번 시간은 보증보험 가입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임차인 동의서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귀찮지만 현실로 다가온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기존에 등록해 있는 임대사업자도 이제는 현실입니다. 21년 8월 18일 이후에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이제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기등기 의무입니다. 기존 등록자도 올해 2022년 12월 19일까지는 등기부에 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민특법 제4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다 보니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과태료 최고 한도까지 적용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 대상액입니다.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아니면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는 민특법 제4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2항 보증 대상액입니다.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 대상입니다. 제3항이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예외사항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의 동의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 쉽게 은행 대출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으로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소되는 날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가 보증가입 기간입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항과 6항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항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 두 번째 예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소형주택의 전세나 아니면 월세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임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해서 보장이 되는 우선 변제금입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맨 아래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서울은 5천만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7항에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외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LH 전세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3호에는 임차인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그리고 주인인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일부 가입 보증 대상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보증 대상액입니다. 즉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크다면 이때는 차액에 대해 일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보다 주택가격의 60%가 같거나 크다면 이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미가입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의 60%,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편하고 시간도 비용도 제법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공시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구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액입니다. 세 번째는 신설된 1년 내 해당 세대의 매매 사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시세입니다.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국토부 고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에서 일정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게 국토부 고시가액입니다. 공시금액대별로 적용 요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공시가 9억 미만은 150%를 적용해서 나오는 게 주택가격입니다. 그리고 9억 이상 15억 미만은 140%, 그리고 15억 이상은 130%를 적용합니다. 단독주택은 각각 190, 180, 160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다 보니 적용요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금액에 관계없이 120%가 적용입니다. 공시가 5억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5억에 150%를 곱하면 7억 5천이 나옵니다. 즉 공시가 5억 아파트는 주택가격을 7억 5천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시가 2억 오피스텔은 12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은 2억 4천이 나오네요. 등록에 있는 임대주택의 공시가에서 적용요율을 곱하면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이 됩니다. 주택가격의 60%, 즉 공시가에서 적용요율을 곱하고 거기서 60%를 곱한 금액보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일부 가입 대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례입니다. 공시가 4억 5천입니다.
대출은 없고 전세 3억 5천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60%를 계산해보면 4억 5백입니다. 공시가 4억 5천 곱하기 150%, 여기서 60%를 곱하면 4억 5백입니다. 즉 주택 가격의 60% 금액이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엔 공시가 6억 아파트입니다. 대출은 없고 전세가 6억 5천입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6억 5천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60%를 그대로 계산해보면 5억 4천입니다. 이 경우는 주택 가격의 60% 금액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차익인 1억 1,100만원이 보증 대상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시가 2억 오피스텔입니다. 대출 1억, 전세 1억인 경우입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가입 대상이면서 차익인 5,600만원이 보증 대상 금액입니다. 등록에 있는 임대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그리고 가입 대상이라면 보증 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일부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덜합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일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일부 가입을 위한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21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물건과 공동담보로 잡혀 있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근저당, 즉 은행 대출금 외에 선순위 제한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기존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서 추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됩니다. 네 번째 요건은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 금액으로 일부 보증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보증 대상 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동의서 양식은 원래 하나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부 가입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입니다. 렌트홈 우측 상단에 알림마당이 있습니다. 알림마당 카테고리에서 민원법정 서식을 클릭합니다. 1번과 2번에 있는 양식입니다. 1번이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입니다. 그리고 2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미가입 동의서입니다. 먼저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미가입 동의서를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따로 작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건지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래 작성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선변제금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역을 적고 적용 시점은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적용금액은 지역별 우선변제금을 기록합니다. 지역별 우선변제금은 이렇게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작성 자체는 이렇게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다수가 해당되는 일부 가입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실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A4지 한 장입니다. 맨 위쪽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입니다. 하나씩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체크를 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물건지 주소가 아닌 임대인의 현 주소입니다. 다음 임대주택의 정보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그리고 보증대상 금액입니다.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적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60%입니다. 공시가에서 요율을 적용해서 60%를 곱해주면 되네요. 공시가 3억 아파트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7천이 되네요. 보증대상 금액은 3억에서 2억 7천을 뺀 3천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동의자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것으로 사실상 작성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중간에 있는 보증가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인 세입자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부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을 해야 하지만 보증금의 일부만 또는 가입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부만 가입을 해야 하는지,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3번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세입자는 당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 체크하고 서명받으면 됩니다. 임차인 확인 동의사항입니다. 1번은 대학 요건과 학정일자를 갖추었는지, 이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해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1, 2, 3번을 모두 예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세입자가 깐깐하다든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성은 별거 아닌데 최악의 경우 설득이 안 돼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입 요건 중에 임차인이 대학 요건과 학정일자를 갖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증빙 자료도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제는 보증보험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지자체와 보증사에 미리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계약하는 중개사에게 그리고 임차인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